정민아, 정말 미안해. 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지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카페의 잔잔한 음악 소리와 뒤섞여 흘렀습니다. 44살의 정민은 친구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15년 넘게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해온 자신과 달리 지수는 결혼 4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너무 버거워. 체격도 크고 한 번 시작하면 끝날 줄 모르고 매일 밤이 두려워. 지수의 고백은 정민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 집사로 활동하며 얌전하고 성실한 이미지를 유지해왔던 친구가 이런 깊은 고민을 안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그 순간 정민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4년 전 지수의 결혼식에서 봤던 태준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거든요. 건장한 체격에 듬직한 인상이었던 그 남자. 지수에게는 고통이었지만 평범하고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을 살아온 정민에게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친구의 절망적인 표정을 바라보면서도 정민은 자신도 모르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나였으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위험한 생각이 정민의 머릿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수와 자신의 체격 차이, 성격 차이를 떠올리며 묘한 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친구를 위로해주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그 고통의 실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빗방울이 카페 창가를 타고 흘러내리는 가운데 두 친구 사이에는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사람은 절망적인 구원을 호소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금기된 호기심에 사로잡히고 있었어요. 그날의 만남이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민은 아침부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44살의 나이, 결혼한 지 15년이 넘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의 일상이었죠. 아들 지훈이는 작년에 유학을 떠났고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어요. 남편 성철과의 관계는 안정적이었지만 결혼 초기의 설렘과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학창시절 단짝이었던 지수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3년 넘게 얼굴을 보지 못했던 친구와의 만남이라 정민의 마음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가끔 전화나 문자로 안부는 주고받았지만 직접 만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강남의 한 카페에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한 정민은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서로 결혼하고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변함없는 우정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카페 문이 열리며 지수가 들어섰을 때 정민은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창백한 얼굴에 눈가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마른 몸매는 건강하지 못해 보였어요. 차림새도 전보다 훨씬 단조롭고 수수해 보였습니다. 지수는 결혼한 지 4년 차인 전업주부였습니다. 교회 집사로 활동하며 얌전하고 성실한 이미지로 살아왔던 그녀였지만 오늘 카페에서 만난 모습은 예전의 밝은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정민은 친구의 변화된 모습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함께 앉은 후에도 지수는 계속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거나 컵을 돌리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손끝의 떨림이 눈에 띄었고 정민은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동안 날씨 이야기, 일상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수가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정민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카페 안의 잔잔한 음악 소리와 빗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감싸고 있었죠. 마침내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것, 특히 남편과의 관계에서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수의 남편 태주는 48살의 대기업 과장으로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어요. 지수는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하기도 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침실에서의 관계가 너무 버거웠다고 털어놓았어요. 태준의 체격이 크고 튼튼한 편인데 지수 자신은 매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까지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민은 지수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친구의 절박한 표정에서 이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스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4년 전 지수의 결혼식에서 봤던 태준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건장한 체격에 듬직한 인상이었던 그 남자의 모습 말이죠. 정민의 머릿속에는 위험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나였으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지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커피잔을 바라보다가 마치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다시 입을 열었어요. 겉으로는 다정하고 성실한 남편이지만 침실에서는 자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날 줄 모르고 남편이 너무 건장해서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어요. 정민은 지수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친구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드리워져 있었고 말할 때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지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밤마다 태준이 샤워하는 소리만 들어도 몸이 굳어진다고 했어요. 씻고 안방으로 걸어오는 남편의 무거운 발걸음이 들릴 때마다 온몸이 경직되고 마음속으로는 피하고 싶다는 생각만 든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두려워진다며 자신이 정상이 아닌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털어놓았어요. 지수는 부부 상담이나 병원 진료를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창피함 때문에 차마 나서지 못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의사나 상담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 지수는 수치심 때문에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집사로서의 체면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어요. 정민은 친구의 고통에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스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수가 고통이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자신에게는 어떨지 상상해보게 되었어요. 평범한 결혼 생활을 살아온 정민에게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렸거든요. 지수의 이야기는 정민에게 단순한 하소연 그 이상으로 다가왔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친구의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상상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정민의 머릿속에는 위험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나였으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지수와 자신의 체격 차이, 성격 차이를 생각해보며 묘한 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태준이라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지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민은 자신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예측 가능하고 평온했지만 그만큼 무미건조하기도 했어요. 열정이나 설렘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여자로서의 자신을 잃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정민은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건강보조제를 권했습니다. 지수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몸에 좋으니까 건강을 챙기라며
나중에 지나는 길에 들러서 갖다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지수는 고마워하며 집에 들르라고 했습니다. 정민은 지수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친구를 위로해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지수의 집에 가게 되면 태준을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4년 전 결혼식에서 본 이후로 거의 마주칠 기회가 없었던 그 남자를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며칠 후 정민은 지수에게 주기로 한 건강보조제를 챙겨서 지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 작은 통을 넣고 나서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기대감이 일고 있었어요. 혹시 태준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지수의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정민은 약간 긴장했어요. 하지만 문을 연 것은 지수가 아니었습니다. 마침 지수는 교회 자매들과 1박 2일 산악회를 갔다고 했어요. 현관문을 연 것은 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정민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정민은 단순히 물건만 두고 가려 했지만 태준은 오신 김에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권했습니다. 지수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웠던 것 같았어요.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지수가 없는 집은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태준은 커피를 내려주며 정민과 마주 앉았습니다. 4년 전 결혼식에서 본 그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날씨와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는 것, 회사 일이 바쁘다는 것 등 평범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결혼 생활 이야기로 옮겨갔습니다. 태준은 아내가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아 외롭다고 털어놓았어요. 요즘 지수와의 접촉을 꺼려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거리감을 두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멀어져 가는 느낌이 든다고 했어요. 정민은 지수에게서 들었던 고백을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태준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왜 자신을 피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태준은 계속해서 자신의 외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했어요. 정민도 남편과의 외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안정적이지만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 열정이 사라진 부부관계,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권태로움을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무심한 남편으로 인해 밤마다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와 결핍을 공유하면서 점점 더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어요. 정민은 친구의 남편이라는 경계 때문에 불안했지만 동시에 태준의 말 속에서 묘한 끌림과 위안을 느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똑딱 울려 퍼지는 가운데 두 사람의 시선이 우연히 겹쳤어요. 태준의 눈동자에는 외로움과 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정민은 그 깊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지면서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정민이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내려놓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로 뻗은 그녀의 손등이 태준의 손과 스쳤어요. 그 찰나의 접촉에서 느껴진 체온이 생각보다 뜨겁게 전해졌습니다.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정민의 온몸에 미세한 전율이 흘렀어요. 태준은 정민의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그녀의 손등을 감싸듯 만졌어요. 거친 남자의 손바닥이 정민의 부드러운 피부를 어루만질 때 두 사람 모두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고민과 외로움을 확인하는 순간 그 체온이 더욱 크게 와닿았어요. 정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태준의 손길이 그녀의 팔을 타고 천천히 올라올 때 정민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작은 위로의 손길이 점점 깊어져 갔어요. 태준이 정민의 어깨를 감쌀 때 그녀는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선을 넘는 첫 순간이 시작된 것이에요. 두 사람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조용했던 집 안에는 오직 그들의 심장 소리만이 울려 퍼졌어요. 정민이 직접 확인하게 된 순간 정말로 감당하기 벅찰 정도였습니다. 지수의 말이 맞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서서히 적응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렬함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어요. 태준 역시 자신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는 정민에게 더욱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정민에게서 위안과 충족감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억눌렀던 갈망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민은 현관문을 닫는 순간부터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고 온몸에는 방금 전의 여운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집 안에는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고 늘 맡아오던 된장국 냄새와 생활 소음이 가득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던 지수의 집과는 너무나 다른 공기였어요. 그곳의 정적과 긴장감, 무게감과는 정반대로 이곳은 평범하고 일상적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평범함이 정민을 더 낯설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담담히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왔는지, 친구는 잘 있는지 하는 일상적인 질문들이었어요. 정민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는 것 같아 걱정되었습니다. 조금 전 태준과의 시간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생겼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무게감 속에서 묘한 설렘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저녁 자리에서 남편의 무심한 태도를 보며 태준과의 대비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평소 남편은 재미없고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반면 태준과 함께했던 시간은 위험하고 금지된 것이었지만 그만큼 강렬하고 생생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정민의 몸은 여전히 낮에 느낀 여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엄습해왔습니다. 친구를 배신했다는 마음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새삼 깨달았다는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며칠 후 정민은 태준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짧고 조심스러운 문자 메시지였어요. 그날 일이 자꾸 생각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민은 휴대폰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어요. 답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음속에서는 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민은 답장을 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그리고 남편이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메시지를 보낸 후 정민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정민은 평소보다 더 꼼꼼히 집 청소를 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를 털고 화장실까지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리고 향초를 켜놓았습니다. 은은한 라벤더 향이 집안에 퍼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태준이 도착했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서로의 의도를 알고 만나는 자리였거든요. 정민은 와인을 준비해 두었고 태준은 조금 더 편안한 차림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태준은 아내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지수가 더욱 피하게 되었고 집안의 분위기가 날로 차가워지고 있다고 했어요.
부부로서의 관계는 거의 단절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태주는 정민과 있을 때만 편안하다는 말을 했고, 정민은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게서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위안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알코올이 조금씩 몸에 퍼지면서 두 사람의 경계는 더욱 허물어져 갔어요. 태준이 정민의 손을 잡았을 때 정민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지난번의 충격과 당황스러움은 사라지고 이번에는 기대감과 설렘이 더 컸습니다. 결국 그날 밤 첫 경험 때보다 훨씬 깊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서로 다시 기다렸던 만큼 더 깊고 강하게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정민은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갈망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수가 고통스러워했던 그 강렬함을 이제는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태준은 정민이 자신을 받아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와 위안을 느꼈습니다. 아내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정민에게서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찾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태준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민은 혼자 남은 집에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그보다 더 큰 충족감과 만족감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졌고 그것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이 진하게 그어졌습니다. 비밀스러운 만남이 계속될 것이라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어요. 정민은 자신의 삶에 생긴 이 균열이 어디로 이어질지 두려우면서도 기대되었습니다. 몇 주 후 어느 날 지수가 정민을 찾아왔습니다. 예전보다 더욱 야위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얼굴에는 수심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고 눈가의 그늘은 더욱 진해져 있었습니다. 정민은 지수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지수는 정민의 집 거실에 앉아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말을 꺼내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정민은 친구의 모습을 보며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혹시 자신과 태준의 관계를 눈치챈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지수는 남편이 요즘 더 잦은 외출을 한다고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퇴근 후 바로 집에 왔는데 최근에는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는 하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며 불안해했어요. 태준의 달라진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예전보다 자신을 더욱 피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시선을 마주치려 하지 않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한다고 했습니다. 부부로서의 관계는 거의 단절된 상태라며 속상해했어요. 하지만 지수는 정민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고 의지할 사람은 정민뿐이라며 더욱 매달렸어요. 친구의 이런 신뢰 앞에서 정민은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지수에게는 아무것도 들키지 않은 상황이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어요. 지수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이유를 묻고 싶지만 무서워서 차마 직접 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닌지, 자신 때문에 남편이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확인할 용기는 없다며 괴로워했습니다. 정민은 친구를 위로하면서도 그 순간마다 태준과의 장면이 떠올라 가슴이 죄어왔어요. 지수가 걱정하는 그 다른 여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중적인 상황이 정민을 괴롭혔어요. 지수는 교회에서도 집중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집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책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기도를 해도 평안이 오지 않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신앙심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고백이었어요.
정민은 지수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큰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동안 자신은 그 친구의 남편과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지수의 불안과 고통의 원인이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태준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한번 맛본 그 강렬함과 충족감을 포기하기는 어려웠어요. 지수에 대한 죄책감과 태준에 대한 끌림 사이에서 정민은 갈등했습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정민에게 부탁을 했어요. 혹시 태준을 만나게 되면 그의 상태를 살펴봐 달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힘들게 하는지, 다른 고민이 있는 건 아닌지 알아봐 달라며 간청했어요. 정민은 그 부탁을 들으며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지수가 돌아간 후 정민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친구의 불안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두 사람의 비밀은 언제든 들킬 수 있는 위험한 줄타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수의 의심이 더 커지기 전에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아니면 더 조심스럽게 이어가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반복되는 불안과 남편의 외면,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던 지수는 결국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날도 태준이 늦게 들어올 거라는 연락을 받은 지수는 혼자서 저녁을 먹으며 또다시 어두운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회사 일 때문인지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태준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11시, 12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불안감이 극에 달한 지수는 현관 앞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듯 쓰러졌어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지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참 후 집에 돌아온 태준이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했어요. 태준은 깜짝 놀라며 지수를 깨웠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응급실에는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이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태준은 무너진 듯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의사는 넘어질 때 머리를 부딪혀 가벼운 뇌진탕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잘못 넘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민은 태준에게서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을 뿐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지수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태준의 모습은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태준은 아내의 손을 붙잡으며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지수의 고통을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았던 자신을 자책하며 울컥했습니다. 아내를 잃을 뻔했다는 공포가 그를 엄습했어요. 지수의 쓰러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외로움, 불안감이 쌓여서 터진 결과였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의 피로와 우울감이 몸의 균형을 잃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태준과 정민 모두에게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현실적인 경고로 다가왔어요. 정민은 복도에서 지수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 때문에 친구의 고통이 더 깊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욕망보다 무거운 죄책감이 돌덩이처럼 가슴을 눌렀습니다. 친구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이제야 제대로 실감났어요. 태준은 아내의 곁을 지키며 다시 가정을 붙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민과의 관계가 주었던 일시적인 만족감보다는 아내와 함께 쌓아온 삶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내를 잃을 뻔했다는 공포 속에서 자신이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수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태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수는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조금씩 안도감을 느꼈어요. 정민은 지수의 병실에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친구를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수는 정민을 보고 약한 미소를 지었지만 정민은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민아, 왜 울어? 나 괜찮아. 지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정민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눈물은 미안함의 눈물이었거든요. 친구를 배신했다는 죄책감, 지수의 고통에 자신이 일조했다는 자책감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병문안을 마치고 나오는 정민을 태준이 배웅해 주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두 사람은 잠시 마주 섰습니다. 태준의 눈빛에는 깊은 후회와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민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각자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정민은 휴대폰에서 태준과의 비밀 연락처를 지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모든 흔적을 지우며 이 관계를 완전히 끝내기로 결심했어요. 사랑과 욕망의 끝은 결국 죄책감과 책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태준도 아내의 회복을 지켜보며 정민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지수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진짜 역할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정민은 지수와 다시 만났습니다. 지수의 모습은 놀랍도록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예전의 밝은 미소가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정민아, 태준이 정말 많이 변했어.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밤에도 예전처럼 힘들게 하지 않아. 자신을 절제하면서 나를 배려하는 게 느껴져. 지수는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자신도 남편을 편하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제는 남편과의 사이가 정말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진짜 부부가 된 것 같다며 웃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정민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태준이 지수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그 결과 두 부부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이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지수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민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사실은 외로웠다고,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정민의 진심을 알고 나서 미안해했어요. 당신이 그런 마음이었구나. 나도 모르게 너무 무심했나 봐.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 남편 성철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정민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철은 퇴근 후에도 정민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렸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15년 된 부부가 다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정민은 지수와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따라 걸으며 두 친구는 자연스럽게 웃음을 나누었어요. 지수는 최근 교회에서 새로 시작한 상담 봉사활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상담하는 일이야. 내가 겪었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수의 말에서 성숙함이 느껴졌어요. 정민도 최근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남편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내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 두 친구는 서로의 변화를 느끼며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각자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한 여성으로 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녁 무렵 정민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따뜻했어요. 오늘 지수를 만났는데 정말 많이 밝아졌더라. 정민이 말하자 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 그런 거지. 우리도 그렇고. 성철의 말에 정민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침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에 혼란스럽고 위험했던 시간들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그 경험이 가져다 준 고통과 깨달음, 그리고 현재의 평온함까지 모든 것이 인생의 한 부분이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민은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결혼 생활로, 태주는 아내를 돌보는 남편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짧은 시간 동안의 강렬한 만남은 끝이 났지만 그 경험이 남긴 여운과 교훈은 오래도록 두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여운 속에서 각자는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어요. 금지된 관계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무거운 대가를 치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잠시의 외로움에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결국 자신의 자리가 가장 편하고 좋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